안녕하세요. 암학사전입니다. 앞선 시간에 임상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상시험 연구 논문을 예로 들어 신약 항암제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출시되는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암 환자에게 신약 항암제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치료하고 있는 약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줄어들어 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항암제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으로 그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상시험은 정부의 허가에 앞서 관련된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또 학술지에 게재됩니다. 국제학술지에 게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은 지나야 한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학술지에 나온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병원에서 어떤 신약으로 치료해보자 라고 권유했을 때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폐암 환자에서 쓰이는 항암제를 한 가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약은 현재 EGFR이라고 불리우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폐암 환자에서 표준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타그리소라는 항암제입니다. 이 약이 기존에 사용하였던 약들과 비교하여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확인하였던 연구 결과를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이 임상 연구는 2014년 처음 연구를 시작해 2017년 1차로 연구를 완료하였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시작할 당시에는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폐암 환자들에게는 엘로티닙 또는 게피티닙이 가장 효과적인 표준 치료법이었습니다. 복잡한 이름이 나온다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원래 가장 잘 쓰던 치료법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약의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당시 치료법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이면서 현재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폐암 환자 약 5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타그리소와 기존 항암제를 치료를 반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가 약물 투여에도 암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으로 임상시험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혹은 임상시험을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약을 계속 투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서 신약이 아닌 기존 약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가 암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신약으로 바꾸어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기본적으로 신약이 얼마나 암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을지 그리고 신약을 투약한 환자가 얼마나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모든 항암 임상시험의 성적 중 가장 중요한 결론, 즉 얼마나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신약은 기존 치료제와 비교하여 분명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약을 먹은 지 24개월쯤 지났을 때 기존의 약을 먹던 환자군은 약 60% 정도만 생존해 있었는데 신약을 복용하던 환자는 80% 정도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기존의 항암제를 치료받는 환자들보다 20% 정도 생존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항암제를 투여받던 환자가 32개월 정도 생존했다면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39개월을 생존한 셈이죠. 그리고 신약을 더 오래 투여받았음에도 이 약제로 인한 새로운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아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확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신약이 기존 치료제와 비교하여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한 연구들이 나오게 되면 식약처와 같은 기관에서 이 시험을 검토하여 신약을 허가해 줍니다. 소개해드린 약은 2016년에 국내에서 허가되었고 2017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암 환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약은 한 달에 약 6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듭니다. 2017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현 시점에도 모든 폐암 환자가 이 약을 보험 적용받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허가는 되었지만 보험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약의 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들은 매달 6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1년 동안 치료받았다면 약 7천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이미 이 임상시험에 참여하였던 분이 계시다면
약값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오히려 교통비까지 지원받으셨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암 환자나 그 가족이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병원에서 새로운 약으로 치료를 하자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3상 임상 연구는 이미 이상시험을 완료했고 그 임상시험 결과는 계속 학계에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 임상시험 약물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가 아까운 암 환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약을 치료받는 시점입니다.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 더 빨리 신약 치료의 기회를 가지고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항암 치료와 관련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